분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1번 설탕 4분의 3컵에서 2분의 1컵을 사용하고 남은 설탕의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쌀과자를 만들려면 설탕이 2분의 1컵 필요해 라고 이 남자가 말했고, 슬기가 가지고 있는 설탕의 양과 쌀과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각각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슬기가 가지고 있는 설탕의 양은 4분의 3컵이니까 한 컵을 4등분을 해서 3조각에 해당하는 이 부분, 한 컵만큼은 안 되고 한 컵보다 조금 적은 양의 설탕을 슬기가 가지고 있고, 쌀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2분의 1컵이니까 한 컵을 반으로 나눠서 한 조각, 요만큼이 되겠지. 그럼 쌀과자를 만들고 남은 설탕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보세요. 4분의 3컵을 딱 보면 2분의 1보다 좀 더 높이가 높잖아. 그러니까 반이 넘는 양이거든. 여기서 반, 그러니까 2분의 1을 덜어내고 남은 양이 남는 설탕 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한 컵에서 한 컵 전체에서 2분의 1을 덜어내면 한 컵 전체에서 2분의 1을 이렇게 덜어내면 2분의 1이 남는데, 한 컵이 안 되는 양에서 2분의 1을 덜어내니까 2분의 1보다, 즉 반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의 설탕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어림해 볼 수 있겠지.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야. 더3 했을 때랑 비슷하겠지. 그리고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분자끼리 빼는 방법을 쓰게 될 것이다. 2번 4분의 3 빼기 2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 이 경우가 4분의 3 빼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지. 4분의 3과 2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4분의 3 빼기 2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 자, 4분의 3은 여기서도 했지만 한 컵을 4등분을 한 다음에 세 조각의 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분의 1은 2등분을 한 다음에 한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 4분의 3 빼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서 2분의 1만큼을 덜어내는 거잖아. 근데 얘는 2분의 1이라는 거는 2등분을 하면 한 조각이지만 4등분을 하면 2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이 가는선에 해당하는, 가는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한 컵을 4등분을 한 것이고 2조각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은 거지.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면 2분의 1과 같은 거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과 4분의 1은 같겠지. 그럼 결국 맨 처음에 4분의 3에서 4분의 3 여기서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만큼을 덜어내는 거니까 2분의 1만큼을 요만큼을 덜어내는 거니까, 혹은 여기서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고, 요거는 4분의 1이 3개 있는 건데 4분의 1이 3개 있는 건데 4분의 1이 3개 있는 거에서 4분의 1이 2개 있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을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만 남겠지. 이 부분만.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혹은 4분의 3 빼기 2분의 1은 4분의 3 빼기 4분의 2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는 4. 그러면 3 빼기 2를 하면 분자를 3 빼기 2를 하면 1이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3번 그림을 이용하여 5분의 4 빼기 2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5분의 4는 한 개를 5등분을 해서 4개에 해당되는 거. 5분의 1이 4개 있는 거. 이 식이고, 2분의 1은 2등분을 한 다음에 한 개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5등분을 하면 4조각에 해당되는 거지만 10등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 가능선들 기준으로 하면 8등분에 해당되는 거야. 분자 분모에 2를 곱했다는 거지. 5분의 4에다가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는 10분의 8로 바뀌고, 2분의 1은 2등분을 했으면 한 조각이지만 10등분을 했으면 요 가능선 5조각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은 10분의 5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5분의 4 빼기 2분의 1은 10분의 8 빼기 10분의 5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10분의 3이 되겠지. 4번 4분의 3 빼기 6분의 1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방법 1은 분모를 그냥 곱한 거야. 서로. 그러면 공통 분모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일단 4와 6을 곱하면 여기는 분모에 6을 곱하고 분자에다 6을 곱해가지고 24분의 18이 되고 6분의 1은 분모에 4, 분자에 4를 곱해서 24분의 4가 된 거야. 24분의 18 빼기 24분의 4는 24분의 14고 24분의 14는 2로 분자 분모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12분의 7이 된다. 방법 2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로 공통분모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4에다가 3을 곱해야 되고 분자에도 3을 곱해서 4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 그럼 12분의 9가 되고 6분의 1 같은 경우는 분모에다 2를 곱하고 분자에다 2를 곱하면 12분의 2 그래서 12분의 9 빼기 12분의 1을 하면 12분의 7 같은 값이 나왔지.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분수의 덧셈을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방법 1은 그냥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분모에 있는 두 수를 곱하면 공통분모를 만들 수가 있어. 쉽지. 대신 그렇게 하면 최소 공배수보다 큰 수로 공통분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커지고 이 뺄셈을 하고 났을 때 남아있는 이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좀 큰 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약분을 해야 될 그런 여지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방법 2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로 하면 4와 6의 분모 두 개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공통분모를 좀 상대적으로 작은 수를 만들면 계산 전반적으로 간단해지고 나중에 약분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 보통은 방법 2가 더 일반적인 방법이야. 통분은 보통 최소 공배수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5번 땅콩 가루가 8분의 7컵 있었습니다. 땅콩 과자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땅콩 가루가 6분의 1컵입니다. 땅콩 과자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땅콩 가루의 양을 구해봅시다. 땅콩 가루가 8분의 7컵이 있었는데 땅콩 1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땅콩 가루가 6분의 1이 남았다는 거야. 8분의 7이 요만큼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6분의 1 땅콩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요만큼이 남았는데 이게 6분의 1컵이다. 그럼 요만큼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려면 전체 맨 처음에 있는 8분의 7에서 남아있는 땅콩 가루의 양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사용한 땅콩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 땅콩 가루의 양을 알 수가 있을 거야. 8과 6으로 분모가 다르니까 이걸 통분을 해야 되고 방법 1로 해도 되고 방법 2로 해도 돼. 방법 1로 하면 8, 6, 48 48로 통분을 해서 하면 되고 방법 2로 하면 최소 공배수니까 8과 6의 최소 공배수는 24 그래서 8에다가 3을 곱하고 분자에도 3을 곱하면 21 그 다음에 6에다가 4를 곱해서 24를 만들고 분자에다가도 4를 곱하면 24분의 4 그럼 24분의 17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1번 방법으로 8과 6을 곱해가지고 8, 6, 48 6, 7, 42 이렇게 하고 6, 8, 48 8 이렇게 한 다음에 48분의 42 빼기 8은 34 이렇게 되고 48과 34는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24, 17 결국 값이 같이 났지. 그래서 덧셈의 뺄셈도 덧셈의 분수의 뺄셈도 분수의 뺄셈도 분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공통분모 즉 통분을 하고 난 다음에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자만 앞에서 D를 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